자, 저희가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자, 저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DB에다 데이터를 막 밀어넣고 막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뭐, 그 책 보거나 영상 보면서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요렇게 뭔가 만들고 나면 얘가 DB가 정상 동작이 되는지, DB에 데이터가 잘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방법은 일단 요 레포지터리를 찍고요. 레포지터리를 찍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New라는 데 가면 여기에 미리 뽑아 놓으면 좋긴 한데 여기는 없으니까 우리는 Other라는 데 가서 Other라는 데 쭉 내려가면 사실은 여기 자바 안에 들어있는데 자바에 열고 들어가면 여기 없네. 여기 있다. JUnit이라고 있어요. JUnit. 저희가 테스팅 코드를 만들 건데 이 JUnit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되고요. 이 중에 테스트 케이스가 있고 테스트 숫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테스트 케이스는 한 개짜리고 테스트 슈트라고 하는 애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돌리는 애예요. 그래서 저희는 개별로 만들어요. 테스트 케이스라는 테스트 케이스를 누르고 다음 누르면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뭐 이런 애, 그러니까 지금 보면 JUnit 5랑 관련된 애를 연결할 거고 위치를 알려주는데 얘는 여기 잘 보시면 소스 밑에 테스트 밑에다가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거랑 연결된 애들을 여기다 만들 거야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에 필요로 하는 애들 있다. 내가 뭔가 테스트하기 전에 기존에 미리 해야 될 애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걸 세팅하는 거고요. 여러분하고 관련된 애들을 뭐 만들겠다. 그러면 그런 애들을 다 찾아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보통 우리 피니시를 누를 건데 필요하면 넥스트를 누르면 여기에 지금 각종 메소드가 다 있거든요. 얘네들에 대한 테스트를 다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니까 우리는 그냥 일단 피니시 눌러서 이렇게 빈 껍데기를 하나 만들 거예요. 빈 껍데기를 만들 거고요. 이 빈 껍데기에서는 저희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요거는 무조건 돌면 에러가 떠요. 왜냐면 페일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돌릴 때는 어떻게 돌리냐면 요 해당되는 파일 찍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run as에 가면 여기 JUnit test라고 올라오거든요. 요걸 누르면 얘가 이제 유닛 테스트라고 하는 결과가 이제 돌아요. 여기 보면 얘가 이렇게 오류가 지금 뜨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이거 비워놓고 일단 찝찝하잖아요. 그죠? 오류가 뜨면 찝찝하니까 이거 비워놓고 그냥 여러분이 아까 전처럼 아니면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 상태에서 run as에 JUnit test라고 누르면 얘가 이렇게 파란색이 잘 올라와요. 일단은 돌아가는 애란 얘기예요. 자, 근데 나는 스프링 테스트를 하고 싶잖아요. 여기에다가 골뱅이 쓰시고요. 스프링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스프링 부트 테스트라는 애가 올라와요. 여기 찾았어요? 네, 스프링 부트 테스트를 올릴 거고요. 얘는 무조건 저 테스트라고 걸린 애들만 돌려요. 원래는 메인이 있어야 런이 되는데 이 JUnit은 테스트라는 골뱅이가 있는 애만 돌려줘요. 자, 그래서 얘는 요 안에다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적어요. 보통은 내가 뭐 할 거냐면 insert test라고 요렇게 걸어줄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보고 돌리는 거예요. 요게 아니라. 요건 그냥 내가 구분하고 싶은 이름인 거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줬다가 뭘 넣고 싶은데 내가 DB를 그냥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내가 DB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뭘 하냐면 어노테이션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private라고 하면서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멤버의 레포지토리라는 애가 있었죠? 이 멤버의 레포지토리를 이용해서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뒤에 우리 변수 해야 되는데 저의 레포지토리라고 넣은 다음에 이 뒤에다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면 내가 추천해줘요, 이름을. 우리 일일이 치는 게 아니라 봤더니 얘는 그냥 멤버 레포지토리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채우시면 돼요. 자, 이런다고 얘가 보이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보통은 빈이라는 걸 만드는데 골뱅이 빈 뭐 이런 걸 쓰기도 하는데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오토 와이어드라고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제 자동으로 올라와요.
자, 요번 주에 숙제 하나 있습니다. 요번 주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제가 우리 노션에다가 올려놨는데, 여러분이 꼭 공부해서 와야 될 게 뭐냐면, IOC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응, 그죠? IOC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DI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요게 뭔지를 공부를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뭔지, 이게 왜 쓰는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론 저희가 이제 정상 수업 시간에는 제가 알려드리는데, 일단 여러분이 충분히 인터넷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자, 어쨌건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러면 얘를 메모리에 미리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new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해도 골뱅이만 써서 이렇게 하면 얘가 메모리에 올라와요. 그럼 우리는 요 아래에서 요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우리 멤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멤버를 만들 건데 이 멤버를 멤버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 멤버가 지금 연결이 안 됐네요.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얘는 내 멤버의 엔티티에 있는 애로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자, 이 멤버가 있는데 이 멤버를 여러분이 이렇게 new 멤버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여기를 잘 봤더니 이렇게 느리죠. 잘 봤더니 얘는 지금 기본 생성자밖에 없어요. 이유는 여러분이 만들 때 기본 생성자만 만들어놔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한번 눌러서 이걸로 이동이 되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데이터라는 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만 가지고 얘를 만들면 데이터 어디 갔냐? 엔티티. 자, 이게 옆에 띄워놓고 보셔야 돼요. 자, 얘를 가지고 멤버를 만들었는데 이 멤버를 만들 때 여기 보면 기본 생성자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 new 멤버 할 때 그냥 빈칸 있는 애만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로 할 거냐면 이 밑에다가 골뱅이를 하나 주시고요. all이라고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all argues constructor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딱 누르면 여기 보시면 요 위에 보면 멤버라고 하면서 칸이 따다다닥 찍히는 애들이 나오죠. 요런 애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나타나는 순간 여기 보면 멤버가 사라져요. 원래 있던 디폴트 멤버가 없어져요. 그럼 또 그걸 또 만들어줘야 돼요. 필요하면. 왜냐면 이 얘기는 그 생성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조건 저 다 채우는 애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골뱅이 하시고 no 이러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no argues constructor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빈 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놈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놈은 무조건 다 채워야 돼요. 귀찮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골뱅이 하시고요. 빌더라는 애를 넣어요. 빌더. 원복에 보면 빌더라는 애가 있어요. 혹시 빌더 써봤어요? 빌더? 몰라? 오케이. 그래서 어쨌건 얘네들이 다 뭘 만드는 거냐면 저 멤버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레포지터리에 가면 오늘 이것만 배우면 돼요. 딴 거 말고. 자, 멤버에 갔는데 난 멤버를 만들 때 이제 잘 보면 멤버를 만드는 방법이 아까 전에 보면 아까는 요것만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얘네들 다 넣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주소까지 다 넣어서 만드는 애가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다 넣어서 만들면 조금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생성자에 있어서의 생명은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여러분이 저 순서를 틀리면 저건 틀린 그 입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성자를 쓸 때 제일 큰 문제는 내가 늘 저 순서를 어떻게 외우지? 그게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다 여러분이 필드명을 주는데 A, B, C, D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아주 막
나중에 되면 죽여버린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죠? 그러니까 뭔지 못 알아보게 int인데 a라고 돼 있어. 그럼 뭘 누르는 건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인트인데 a, b, c, d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서로 죽자는 얘기예요, 그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이거를 보통은 저 빌더라는 애가 조금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new 생성된 써봤으니까 우리 빌더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멤버라고 그냥 쓰시고요. 점 누르면 여기에 요런 애가 있어요. 스태틱한 메소드로 빌더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빌더라는 애를 붙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점 찍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까 게터 세터로 만들어 놓은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필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난 name이라는 애를 보면 점 name 누르면 여기 name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홍길동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뒤에다가 계속 이어서 점 찍으면 되는 건데 아니면 이거 왜 밖으로 나왔냐? 잠시만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엔터 치고 다시 점 찍으면 이제 체이닝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붙여서 아까 우리 이름 있었고 뭐 있었죠? 네? 아이디? 아이디는 오토 인클이기 때문에 아이디는 넣지 않습니다. 이메일. 그러니까 이건 순서는 상관없어. 왜냐면 내가 그냥 저 항목에 맞춰서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메일에서 얘는 홍길동이니까 홍_gol뱅이 test.com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덤 누르면 그 다음 넣을 수 있는 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이메일 넣었으니까 패스워드에서 1, 2, 3, 4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어드레스. 근데 사실 이 어드레스는 안 넣어도 돼. 왜냐면 뭐예요? 넣이 가능한 예잖아요. 근데 넣어요 그래도. 어드레스. 인턴 여기 어디죠? 미추홀고 그리고 이거 뭐가 있나요? 롤. 그 다음에 롤을 넣는데 롤은 어떻게 넣어야 돼요? 얘는 타입이 뭐예요? 이넘 타입이죠? 그러니까 이넘 타입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의 클래스명이 뭐예요? 롤이죠? 롤을 적고 덤 누르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유저라고 이렇게 되죠. 자, 다 넣고요. 예를 들면 뭐 에러 뜨면 에러 뜨겠지만 어쨌건 다 넣고 나름 다 넣고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저기 나온 맨 위에 있는 뭐야 빌드라고 하는 애를 넣으면 얘가 저걸 생성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생성을 하고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 위에 만들어 놓은 멤버 레포지토리에 값을 넣어야 되는데 값을 넣을 때 우리 보통 인서트 이런 걸로 넣는데 여기 보면 세이브라는 데가 있고 세이브는 뭘 하래요? 엔티티를 그러죠. 세이브하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만든 멤버를 이렇게 넣으면 얘는 그걸 저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 세이브를 해보면 얘의 리턴 타입이 뭐예요? 뭐야? 여기 적혀 있잖아요. 멤버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저장한 애고 왜냐면 저장한 애는 뭐가 없어요. 아이디가 없잖아요. 아이디나 이런 애가 없는데 그 저장된 결과물을 받아오고 싶으면 나는 얘를 어떻게 해요? 우리 이거 지역 변수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왜냐면 이거 일일이 적기 귀찮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컨트롤 1번 누르면 퀵픽스라고 있는데 요거 퀵픽스라고 있는데 여기에 assign statement에서 new local variable 보면 뭐야? 컨트롤 2번에 L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멤버인데 세이브된 멤버 아니면 여기 우리가 이름을 좀 더 줘도 되겠죠. 세이브 멤버라고 이렇게 주고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면 얘를 출력으로 sysout으로 해요. 세이브 멤버를 출력을 해보면 돼요. 자, 근데 원래는 이런 객체는 일일이 찍어서 봐야 되죠. 점 뭐 네임, 점 어쩌고 저쩌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멤버 만들 때 여기에 알게 모르게 뭐가 만들어져 있냐면 이 밑에 toString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줘요. 만약에 난 따로 하고 싶다 그러면 골뱅이 toString이라고 된대. 자, 그러면 이제 다 됐고 여기에 있는 애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찍고 오른쪽 버튼 run as에 가서 JUnit test라고 딱 돌리면 얘가 여기서 저걸 한 번씩 돌리고 DB 만들고 슉 돌려서 복잡하다. 돌려서 넣었더니 얘가 이렇게 결과로 멤버인데 이렇게 아이디는 1번에 우리 아이디 넣은 적 없잖아요. 그죠? 있나요? 없잖아. 근데 얘가 1번에 홍길동에 뭐 어쩌고 저쩌고에 뭐 이렇게 롤 유저인 애를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 DB에 가서 보면 DB에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 우리는 1번 넣은 적 없는데 얘가 넣은 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이런 애를 나중에 우리가 DB를 막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애를 나는 뭐 여러 개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폼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폼 이렇게 해서 사람은 몇 명? 100명. 뭐 이러면 여기다가 난 여기서 100명.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저장하는 애까지 결과를 찍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얘를 이렇게 Alt 키 누르고 위로 올리면 얘가 이렇게 전체가 쑥 올라가죠. 자, 나는 얘 이름을 바꿔야 되니까 왜냐면 네임이나 이메일 아이디가 다 다르니까 뭐 구분될 건데 우리가 그래도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홍길동 플러스 i라고 해서 넣어주고요. 이걸 번지수를 바꿔주고요. 이 i번지로 이렇게 바꿔주고 패스워드는 그냥 놓고 이건 어떻게 할까? 홍길동 더하기 i 더하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들어가겠죠? i 값이 사이사이에 100번 돌리고 요거 100번 저장하면 되고 이거 사실은 결과를 다 들고 올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찍어볼 게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것도 찍어버리고 자 요렇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에 run as에 가서 이렇게 빵 누르면 얘가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다다다다다닥 나겠죠? 그죠? 순식간 100개가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100개가 지나가서 여기에 이제 오른쪽 버튼 새로 고치 이러면 100명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아까 전에 있던 넣어놨던 1번은 어떻게 해요? 얘가 다시 한번 갱신하면 돌면서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 데이터를 앞으로 보관하고 싶어. 왜냐면 내가 이제부터 뭔가를 하잖아요. 이제부터 여기 가서 나는 이거 실행도 안 했는데 여기 가서 그냥 이렇게 저장 한 번만 이렇게 딱 누르면 저장 한 번 누르면 얘가 이게 꿈틀하거든요. 꿈틀하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크리에이터로 그냥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게 막 실컷 만들어 놨는데 이제 가서 보면 아직 살아있네. 꿈틀해야 되는데 얘가 어쩌면 얘가 꿈틀하는 순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거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요? 요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자, 저희가 여기 안 보이냐? 리소스에 여기에 여기에 가면 저희가 여기를 create라고 됐던 걸 이제 update라고 하면 이제 값이 보관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이 저장만 해두시면
이제 요 값이 이제 보관이 돼서 이제 다음부터는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개발하는 초기에는 어때요? 데이터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알려드렸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법 있잖아요. 뭐 100개씩 만드는 법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나중엔 진짜 늘 거고 지금은 가짜로 한 데이터 100개에서 1000개씩을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밀어 넣을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처리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원래는 얘가 여기 보면 엔티티 레포지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서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컨트롤이 나와요. 클라이언트에 접근할 땐 컨트롤, 서비스, 레포지터리, 그 다음에 DB니까 엔티티, 그 다음에 DB에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엔티티에서 레포지터리, 서비스, 컨트롤러. 그래서 컨트롤러에선 다시 어떻게 해요? 클라이언트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저희는 나중에 여기 아직은 여기 안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컨트롤러에 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뭘 하냐면 문자 결과물을 돌려주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요거를 그냥 컨트롤러라고 하면 얘가 이제 웹페이지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해서 이제 할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REST 서비스를 써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일반적인 웹 서비스를 이제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기준은 딱 그거예요. 나는 웹만하겠다. 나는 때려주고 웹만하겠다. 그러면 그냥 컨트롤러만 쓰시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웹페이지로 다 갈 거니까. 근데 나는 지금 이거 가지고 요 서비스를 가지고 나는 웹에도 쓰고 모바일에도 쓰겠다. 앱에서도 쓰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이슨이라고 해서 데이터만 보내주는 그런 방식을 가셔야 돼요. 그럼 이제 REST 서비스라고 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건 그냥 똑같은 건데 내가 보내기를 제이슨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웹페이지로 보내느냐의 차이고요. 그렇게 되면 좀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REST 서비스를 쓰기 시작하면 프론트랑 백엔드가 완전히 분리거든요. 이게 완전히 분리를 하다 보면 이제 프론트는 프론트대로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거기부터 꺼내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약간 좋은 점이자 단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그거는 이제 차차 이제 저희가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요 정도까지 저희는 오늘은 하는 걸로 하고 혹시 뭐 질문? 어? 그러니까 자꾸 돌리다 보면 해결됩니다. 또 질문 없나요? 자, 저희가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애 지금 보면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DB 세팅하는 거고 DB가 세팅돼서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는 그 데이터를 들고 와서 다음번에는 뭐 할 거냐면 들고 온 데이터를 웹에다 이제 표출만 시켜주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뷰단까지는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CRUD라고 해서 읽고 쓰고 지우고 업데이트 터주고 그것만 하면 이제 웹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이걸 어떻게 응용하느냐 딱 그거고 그거를 뭐 더 이상 넘어가거나 뭐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여기까지 세팅하는 요 부분까지가 좀 복잡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일반적인 원칙으로 그 다음에 원칙이 뭐냐면 엔티티라는 애가 있고 나중에 우리가 따로 배우겠지만 DTO라는 애가 있어요. 엔티티가 있고 DTO가 있는데 엔티티는 100% DB를 바라보는 애고요. DTO는 웹사이트를 보는 애예요.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애라고 만들어서 이 정보하고 이 정보 사이를 이제 교환을 좀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이해가 되면 그러면 이제 뭐 왜냐면 그거 없이도 잘 쓰거든요 사실은. 엔티티만 가지고도 다 돼. 근데 왜냐면 웹 서비스를 돌거나 서비스단을 돌다 보면 내가 DB에 없는 정보를 따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없던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DB하고 내 화면하고 안 맞는 부분을 얘가 이제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